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엑셀 2016 버전 다른 통합문서 열기, 화면이 바뀌면 찾아보기, 문서, 오후, 크말 이거, 더블클릭, 이론, 그리고 계산 작업 알려시고, 수식 및 함수, 시트명, 그리고 시트상에 교재 페이지 메모되어 있으니까 교재 잘 펼쳐서 따라오시고, 자, 지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식 이야기 할 건데요. 일상생활에서 1 더하기 2는 3이라는 식을 적으라 그러면 당연히 잘 알고 있다시피 1이라는 데이터에 플러스라는 계산 기호, 2라는 데이터, 그리고 이꼴 3 이렇게 뭐 적어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엑셀도 이런 수식을 만일에 작성을 한다면 등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필요하고 1, 2, 그 다음에 계산하는 기호를 우리는 일명 연산자라고 합니다. 연산자. 자, 그래서 엑셀에서 1 더하기 2를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이꼴 식을 쓰겠다. 사용자가 엑셀에게 식을 적겠다라는 걸 알려주는 기호입니다. 이꼴. 그리고 1 데이터가 필요하고 더하기 하는 연산 기호가 필요하고 2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하실 때 데이터 편집하실 때 입력하실 때 작업이 완료가 되면 엔터 치라고 그랬죠. 수식도 똑같습니다. 엔터. 자, 수정 편집하시는 방법도 데이터 수정 편집 방법과 똑같습니다. 해당 셀 수정할 셀, 수식 수정할 셀을 선택하시고 F2 아니면 더블클릭 아니면 수식 입력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클릭, 어디서 수정을 하시든 더하기 3 그리고 수정 완료 엔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은 계산식을 적으실 때 이렇게 데이터 자체를 직접 식에다 입력하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1이라는 데이터가 셀에 입력이 되어 있고 2라는 데이터가 셀에 입력이 되어 있고 3이라는 데이터가 셀에 입력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 입력되어져 있는 저 데이터를 이용해서 식을 작성합니다. 자, 식을 작성하려면 이 꼴이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방금. 그리고 1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 클릭 더하기 2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 클릭 더하기 3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 클릭. 그리고 엔터를 치면 우리 눈에는, 사용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엑셀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지냐면 A6셀에 가서 1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B6셀에 가서 2라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C6셀에 가서 3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셀 주소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 이걸
한 단어로 참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셀 주소 참조 방법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엔터. 참조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뭐 동호 이야기, 데이터 이야기, 그 다음 연산자 이야기를 좀 하죠. 계산하는 기록. 자, 그 교재 72페이지에 보시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이런 기호를 모르시는 분,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럿, 자, 극세 모양의 기호. 물론 문자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지금처럼 시계 작성이 되지면 이 녀석의 역할이 캐럿이라 있고, 지수 성수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식을 적을 때 이꼴 10의 4성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그러면 10의 4성은 얼마? 만이 되겠죠. 그 다음 그 옆에 연산자 종류라고 해서 퍼센트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2.75%는 숫자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숫자. 근데 이건 사실은 숫자가 아니고 연산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 과거에 이런 걸 한번 들어봤다는 기억 정도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연산의 결과냐면 0.75라는 실수값에다가 100을 곱합니다. 그리고 퍼센트를 붙인다고 하는 어떤 숫자 값에 100을 곱하여 퍼센트를 표시해 준다라는 이게 뭐냐면 퍼센트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75%는 퍼센트 연산의 결과물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뭐 2급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12.75% 숫자로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하긴 한데, 앞으로 좀 더 많은 뭐 엑셀을 다루게 된다면 이걸 구분해서 나중에 또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비교 연산자에서 왼쪽이 오른쪽과 같다. 그 다음 왼쪽과 오른쪽이 같지 않다.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크다. 한자 표현으로 초가.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 거기 있는 표현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자 표현까지.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죄송합니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 그래서 이런 연산자를 어떻게 쓰냐고요? 자, 참조, 셀 주소를 참조하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그건 무조건 식을 적어야 됩니다. 식을 적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연산자를 사용하겠다라는 의사 표시가 나왔다. 그것도 식을 적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조건 이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는 이렇게 씁니다. 1은 1이라는 표현. 그러면 1은 1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이 정도는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뭐 어려운 질문한 것도 아니고.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맞다고 대답하겠죠. 긍정적인 답변에 해당되는 엑셀 데이터 종류가 뭐가 있었죠?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엑셀은 엔터 치면 데이터 종류를 구분합니다.
어떤 데이터 종류 몇 가지?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5가지로 구분합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논리 데이터 true로 계산해 줍니다. 자, 이꼴. 이번엔 1은 1이 아니다. not이라는 의미입니다. 1은 1이 아니다. 틀린 표현이죠. 그럼 이 녀석이 뭐라고 대답해 준다고요? 부정적인 답변인 false라고 이렇게 대답해 준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이 기호가 문자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지금처럼 연산자 역할을 할 때인데, 연산자 역할을 할 때는 혹시 이 기호의 이름은 아세요? 아마 물어보면 거의 뭐 대부분이 AND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기호가 AND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 기호가 가진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AND,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이건 %라고 있습니다. %. 그래서 셀상에 박달, 나무라는 데이터가 각각 문자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데이터를 한 개의 셀에 다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죠. 셀 주소에 있는 거. 뭐? 참조. 참조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 수식을 쓰겠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 꼴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참조. 그럼 가져온 데이터를 서로 두 개를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 %. 연산자. 그리고 나무가 있는 셀 주소 클릭. 그리고 엔터. 자, 이번에는 뭐 교재에 있긴 한데 한 번만 하나를 더 해보면, 자, 데이터는 참조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자, 이꼴 숫자 데이터를 참조가 아니라 직접 입력한다면 아무 처리 없이 그냥 입력합니다. 앞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위에 있는 식들처럼. 그 다음 연결. 문자 데이터가 참조가 아니고 직접 입력한다면 이중 따옴표에 묶어야 된다는 수식의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그리고 작성 완료 엔터. 그러면 문자 숫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엔터를 치셨죠? 여기는 데이터의 종류가 뭐? 문자 데이터입니다. 문자 데이터.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참조라는 용어를 가르쳐 드렸으니 수식에서 가장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그 교재 7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뭐 다음에 누가 엑셀을 배우신다면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값 1과 값 2를 더해서 여기 결과값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작성하려면 이꼴 100 더하기 10 셀 주소 참조 엔터 이꼴 200 더하기 10 엔터 이꼴 300 더하기 10 엔터 이꼴 400 더하기 10 이꼴 500 더하기 10 거기까지만 하세요. 다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셨죠? 혹시 저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셨나요? 다른 방식으로 하신 분은 이미 엑셀을 좀 어디선가 배우고 오셨다는 증거죠. 자,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셨다면 여기까지 오시는데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요 셀부터 요 셀까지 오시는데 뭐 느끼는 거 없어요? 한 100만 개쯤 입력하면 해볼까요? 식을 작성해야 될 게 100만 개쯤 있다면 뭘 느끼지 않을까요? 뭘 느낄까요? 이꼴 입력 셀 주소 클릭 플러스 입력 셀 주소 클릭 그리고 엔터 그런 동작을 5번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똑같은 동작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컴퓨터의 기능이 뭐가 있다고요? 분명히 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이미 다 이야기 다 해드렸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동작을 처리해 주는 컴퓨터의 기능. 오케이. 복사 붙여넣기 지난 시간에 그 제목 앞뒤로 공백 그 동그라미 넣는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210부터 510까지 지웁니다. 자,
그리고 110을 선택합니다. 110만 선택합니다. 복사. 그러면 이게 셀 복사입니다. 셀을 복사하게 되면 테두리에 점점점점점점점 이게 옛날 용어로 따지면 지금 뭐 개미들의 행진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실제 저 표현을. 어쨌든 점점점점 움직이는 점점점점 점선이 보이죠. 요건 무슨 의미냐면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동시에 붙여넣기 하려면 똑같은 명령을 동시에 설정하려면 범위를 설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붙여넣기 컨트롤 V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방금 하나하나씩 작성한 결과를 복사 붙여넣기 처리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시 한 번 더 210부터 510까지 지우시는데, 자, 범위 설정에 딜리트 키를 누르는 순간 저 점선, 움직이는 점선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특정 명령이 사라지면 붙여넣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지웁니다. 엑셀에만 있는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셀 포인트 110이 있는 셀 선택하시고 셀 포인트 초록색 띠 모양 우측 하단에 사각점 보이세요? 초록색 사각점. 네? 거기에 흰색 포인트 맞춥니다. 맞추면 가느다란 십자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이 포인트의 이름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포인트의 이름 채우기 핸들이라 그러면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컴퓨터상에서 사용하실 때 드래그 동작이라는 게 있죠. 드래그 동작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상하 좌우 다 움직이잖아요. 드래그 위로 드래그 아래쪽으로 드래그 아래쪽 뭐 왼쪽 오른쪽 드래그 가능하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 상태에서 드래그 동작을 씁니다. 위, 왼쪽, 오른쪽. 자,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그러면 210, 310, 410, 510이 나오죠. 요 드래그한 요 동작을 뭐라고 하냐면 자동 채우기라고 합니다. 채우기 핸들 상태 드래그 동작 쓴 이 기능을 자동 채우기라고 그러고, 자동 채우기는 방금 하셨던 무슨 기능? 복사 붙여넣기와 같은 기능이 나타나죠. 결과가. 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죠. 빨간색 엑셀이 있습니다. 자, 빨간색 엑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검정색 엑셀이 나오죠. 그죠? 빨간색 엑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검정색 엑셀이 나오죠. 제 쳐다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좀 판단하세요. 다시 대답할 기회 다시 드릴게요. 빨간색 엑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검정색 엑셀이 나와요? 아니요. 빨간색 엑셀이 나와야죠. 왜 복사 처음 하신 것처럼 왜 그러세요? 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라는 개념은 엑셀이라는 내용, 엑셀 글자 자체의 내용과 글자 색깔이 빨간 색깔이죠. 우리가 그런 걸 서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의 개념은 내용과 서식을 같이 가져가는 걸 우리는 복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자동 채우기는 복사 붙여넣기와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셀을 복사 붙여넣기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복사 붙여넣기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11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훨씬 논리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죠, 우리는?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답이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순원 절차입니다. 뭔가 틀린 게 있으면 그 이유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자, 지금부터 왜 210, 310, 410, 510이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자동 채우기란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자, 자동 채우기란 기능을 쓸 겁니다. 그러면 일단 110에 있는 수식을 살펴보면 110이 표시가 되기 위해서 결과값이 나오기 위해서 G4, H4라는 셀을 참조해서 적었죠. 자, 여기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한 칸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마 값이 210이 나올 겁니다. 그때 수식을 살펴보면 GO, HO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자, 다시 110에서 다시 자동 채우기 2칸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31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H6, H6이 되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 자,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 시작점이 여기 있죠? 요 두 개의 원본을 참조했죠? 그러면 여기 내려오니까 이 원본의 위치가 여기로 바뀐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한 칸 따라 내려온 거? 그럼 2칸 내려왔잖아요. 그럼 310이 나오게 해서 원본이 여기 있었는데 310 요 원본을 참조한 거잖아요. 그럼 몇 칸 따라 내려왔습니까? 2칸 따라 내려왔잖아요.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이 주소가 셀 주소가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그럼 3칸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몇 칸 따라 내려온다고요? 원본에 있는 이 데이터가 110, 10에서 410, 10으로 3칸 따라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4칸 내려가면 원본에 있는 10이 여기 요 100이 여기 그러면 4칸 따라 내려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 내가 한 칸 내려가니까 이 형태의 주소는 한 칸 따라 내려온다는 거고 2칸 내려가니까 2칸 따라 내려온다는 거고 3칸에 3칸 따라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칸 내려갈 때 한 칸 따라오고 2칸 내려갈 때 2칸 따라왔으니까 상대적.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이 주소의 형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미 부여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위치가 변하는 주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한 단어로 상대 참조라고 표현합니다. 상대 참조라고. 자동 채우기 그러니까 이 주소가 자동 채우기 사용할 때 주소의 위치가 따라 변하기 때문에 110, 210, 310, 410, 510이라는 값이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100 더하기 10, 200 더하기 10, 300 더하기 10, 400 더하기 10, 500 더하기 10. 그러면 이 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식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작성을 한다면 셀 주소를 잘못 클릭하지 않고 이렇게 식을 작성한다면 결과값이 110, 210, 310, 410, 510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자, 그러면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은 언제 사용할 것이냐는 거죠. 자동 채우기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이렇게 수식의 인접된 셀들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식이 같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식의 형태가 같다라는 거죠. 어떤 형태가? 셀 더하기 셀, 셀 더하기 셀, 셀 더하기 셀 이런 형태가 같다라는 거지 식 자체가 같을 수는 없죠. 식이 같다, 그럼 셀 주소가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셀 더하기 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셀 더하기 셀, 셀 더하기 셀, 셀 더하기 셀, 셀 더하기 셀, 셀 더하기 셀. 그럼 이런 형태의 수식이 반복적으로 인접해 있는 자료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면 무슨 기능을 써야 되냐면 방금 배웠던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쓴다는 겁니다. 고생을 안 하기 위해서. 이런 걸 100만 개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채우기를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 동작을 쓰면 100만 개를 채우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자동 채우기 기능을 쓰려고 합니다. 자, 값1 참조. 자, 그럼 요 셀 하나만 고민해 봅시다. 이 L4를 가지고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겁니다. 자동 채우기는 복사 붙여넣기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L4라는 셀 주소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럼 붙여넣기 하는 요 비어있는 이 셀들에 뭐가 나타납니까? 셀 주소를 복사했기 때문에 여기 뭐가 나타날 거죠? 붙여넣기 하면? 자동 채우기 들어가면 붙여넣기니까 내가 셀 주소가 나오겠죠. 셀 주소를 복사했으니까 여기 셀 주소가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셀 주소가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개념적으로 셀 주소가 나와야 된다. 근데 그 셀 주소가 어떤 형태로 딱 나와야 됩니까? 정확한 셀 주소의 이름은. 여기는 L5가 돼야 되고, 여기는 L6이 돼야 되고, 여기는 L7이 돼야 되고, 여기는 L8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런 결과가 나오려고 한다면 L4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저 주소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해되세요? 내가 고생이 되어서 새로운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기능이 내가 고생하는 요것보다 요걸 못 맞춰주면 새로운 기능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 채우기란 기능은. 그러면 요렇게 맞춰주려면 L4가 자동 채우기를 해서 셀 위치가 바뀔 때마다 L5, L6, L7, L8이 나오려면 L4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해야 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변해야 어찌됐든 이걸 맞춰줄 거야. 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내려올 때 L4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가도 L4를 유지하고 있을 거야. 아니잖아요, 그건. 변해줘야 되겠죠. 예? 저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위치가 변합니다. 어떤 주소라고요? 이 주소, 이런 주소의 형태라고요. 이걸 상대 참조로 표현한대죠. 그러면 상대 참조 그대로 이 형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엔터 쳐서 자동 채우기를 쓰면 여기 주소가 L4, L5, L6, L7, L8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뚜벅뚜벅 걸어가는 꼴과. 그러니까 변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더하기 값2 참조. 자, 똑같은 약입니다. M4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 즉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래그하면 M4를 복사했기 때문에 여기 뭐가 나온다고요? M4라는 셀 주소를 복사했기 때문에 셀 주소, 셀 주소, 셀 주소, 셀 주소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정확한 셀의 이름은, 셀 주소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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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4가 나와줘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면 M사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맞춰주려면 이 녀석은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번에는. 그러면 자, 이런 형태의 주소를 작성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위치가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형태의 주소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동 채우기에서 기능에서 달러라는 기호를 하나 도입을 합니다. 달러라는 기호를. 이 달러라는 기호의 의미는 고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소에서 달러를 붙인다. 행과 열에 다 붙이는 이런 형태가 경우의 수가 생겨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한쪽만 열에만 붙이거나 행에만 붙이거나 하는 이런 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양쪽 다 붙이지 않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의 의미는 행과 열에 달러가 붙는 이 녀석의 의미는 A열과 1열이 교차하는 즉 A1 셀이 고정입니다. 뭐 할 때?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지금은 전제 조건은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입니다. 할 때 이 주소는 뭐라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소 형태로 만들려면 따라오지 마세요. 커스의 위치를 바꿔서 달러라는 기호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되게 귀찮고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M4에 커스가 놓여져 있을 겁니다. 4D에. 그래서 뭘 가지고 조정하냐면 F4번 키의 도움을 받아서 주소의 형태를 조정할 겁니다. F4 한번 요렇게. 자, 또 F4 한번 요렇게. 또 F4 한번 요렇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또 F4 누르면 요렇게. 자, 이번에 조금 속도를 붙여서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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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그러면 방금 지금 제가 화면에 이렇게 나열해 놓은 요 순서대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 보셨어요? 네? 그래서 F4번 키를 순환 참조키라는 용어를 씁니다. 순환 참조키. 주소기죠. 그래서 이 주소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뭐 변화가 없어야 된다. 고정이어야 한다. 그래서 F4번 키를 눌러서 이 주소 형태로 바꿔놓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드래그. 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M4를 참조했죠. 자, 자동 채우기를 한 칸 내려가죠. 그러면 또 어디를 참조합니까? 여기를 참조하고 있죠, M4. 자, 자동 채우기를 두 칸 내려갑니다. 어딜 참조하고 있습니까? 여기를 참조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네 칸 자, 세 칸 내려가면 여기를 참조하겠죠. 그러면
5칸, 6칸, 7칸, 8칸, 9칸, 10칸. 내가 자동 채우기를 어디다 가져다 놓든 간에 항상 어디 일정한 주소를, 특정 주소를 뭡니까? 참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주소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이 주소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대 참조라고 표현합니다. 자동 채우기를 어디다 갖다 놓든 간에 똑같은 형태의 주소를 참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4칸 내려가면 4칸도 마찬가지 똑같은 위치를 참조하겠죠. 절대 참조.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달러가 붙으면 고정, 달러가 붙지 않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달러가 없으면. 달러가 있으면 고정.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형태를 이름 붙이기를 혼합참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혼합참조.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 이야기를 해드리면 시험은 상대 절대만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데 혼합참조라는 이 형태가 딱 한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상대 참조, 절대 참조는 꼭 오늘 수업 중에 충분히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기억을 하시고 의미 파악하시고, 그렇다 해서 엑셀을 배웠는데 혼합참조를 배우지 않았다. 그건 수식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혼합참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구구단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꼴 2 참조 곱하기 1 참조. 여기까지 작성하셨어요? 자, 엔터. 자, 잠깐만, 이제 여기서부터 잠깐 수도. 내가 다음 수식을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수식도 어떻게 작성할 거죠? 이꼴 입력 셀 주소 클릭 곱하기 셀 주소 클릭. 또 여기 가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꼴 입력 셀 주소 곱하기 셀 주소 입력 엔터 이렇게 할 거죠. 그러면 내가 입력해야 될 수식의 형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똑같은 형태죠. 셀 곱하기 셀이라는 형태. 이렇게. 그러면 내가 72개를 전체 8, 9, 70이 72개의 셀을 내가 다 하나하나씩 다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가 귀찮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도입한다고요, 수식에. 자, 그러면 방금 작성하신 이 식을 자, 따라옵니다. 채우기 핸들 상태에서. 자, 일단 아래쪽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결과값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범위를 이용하여 자, 셀 범위 선택하시면 셀 포인트가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됩니다. 이 포인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결과값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구구단이라는 이 표를 다 식으로 다 채우려면 자동 채우기를 근본적으로 몇 번? 연속 2번은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는 앞에 예제처럼 아래쪽으로 드래그 한 방향 한 번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처럼 자동 채우기 2번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야만 이 식을 다 채운다는 거죠. 자, 보세요. 셀 곱하기 셀 맞아요? ES식이. 셀 곱하기 셀 맞아요? ES식이. 셀 곱하기 셀 맞아요? 점점점 맨 마지막도 확인을 해보면 셀 곱하기 셀 맞죠? 그러면 수식의 형태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내가 고생은 안 하려면 무슨 기능? 자동 채우기 기능을 써야 된다는 거죠. 몇 번? 2번을. 됐습니까? 그런데 자, 그럼 여기까지 이런 구조는 자동 채우기 1번이고 이런 구조는 자동 채우기 2번이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자, 그런데 문제는 결과값이 맞지 않다는 거죠. 자,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세요. 자, 방금은 자동 채우기를 썼기 때문에 방금 사용했던 주소의 형태는 이런 주소 형태였습니다. 자동 채우기에서 이런 주소 형태. 상대 참조 방식으로 작성하니 결과값이 맞지 않군요. 자, 그러면 이걸 자, 이번에는 참조 F4번키 절대 참조로 바꿉니다. 곱하기 1 참조
절대 참조로 바꿉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자, 자동 채우기는 방금 상하 좌우 다 움직인다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예상 못하셨다고요? 그러면 위에 걸 이해를 못하셨다는 증거인데요. 이런 주소 형태를 가지고 자동 채우기 사용했을 때 자동 채우기를 위치를 어디다 가져다 놓든 간에 항상 이 주소만 참조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 일하는 결과가 나왔겠죠. 자, 범위 설정, 범위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도 가능하다. 드래그. 그럼 이것도 이해되시죠? 에? 자동 채우기 어디다 가져다 놓든 간에 이 두 개의 셀을 참조한다는 형태가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결과가 맞지 않네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도 안 되고 절대도 안 되고 혼합 참조라는 게 남아있군요. 자,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어떻게 이제 작업하냐고요. 자, 이걸 참조. 자,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고민하는 거냐면 72개의 셀을 셀 곱하기 셀이라고 하는 요 수식의 형태를 72개를 다 적어 봅니다. 실제 여러분들 이 주소 형태 고민하실 때 이렇게 다 적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 놓았던 것처럼 다 적습니다. 이렇게. 자, 적고 곱하기 연산자 앞에 있는 셀 주소. 72개의 셀에 작성되어 있는 이 수식에 어떤 규칙이 보이세요? 네? 72개의 셀에 11이 모두 다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9개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72개의 셀에 11이 모두 다 표시되어져 있다는 건 자동 채우기를 2번 사용하는 동안에 11은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저 11은 자동 채우기를 2번 쓸 거라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동 채우기에서 변하지 않으려면 무슨 기호를 도입한다고요? 달러라는 기호를 도입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F4번 키를 이용해서 11에만 달러가 붙는 형태를 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앞에 H는 보세요. 앞부분은 HIJ 변하잖아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한 동안에 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붙으면 안 되겠죠. 곱하기 1 참조. 자, 72개의 셀의 수식에 곱하기 연산자 뒤에 있는 셀 주소를 이렇게 쭉 훑어봅니다. 이 수식에 있는 이 수식에서 어떤 규칙이 보이세요? 특징이 보이세요? G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G가 모두 표시되어져 있다는 건 자동 채우기를 2번 사용하는 동안에 G는 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고정을 시켜놔야 되겠네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고정을 시키려면 무슨 기호가 필요하다고요? 달러라는 기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F4번 키를 이용해서 G에 달러가 붙는 형태. 12는 자 보세요. 12, 13, 14, 12, 13, 14, 12, 13, 14 변하잖아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변하게끔 해줘야 되니까 고정을 시키면 안 되겠죠. 달러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엔터. 그렇게 판단하시고 자동 채우기 연속 2번.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뭘 하셔야 되냐면 정말 하라고 하는데 안 해서 제가 정말 걱정이긴 한데 이렇게 식을 다 적어보면 어디가 변하고 어디가 변하지 않는지를 눈에 들어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한 서너 번만 좀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엑셀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구분을 못 합니다. 하면 이거 적는 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어려운 내용이라면 제가 대신 해줘야 되겠죠. 근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고요. 정말 10년 넘게 해서 하세요 하는데 정말 안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정말 쉽게 가르쳐 주는데도. 이렇게 배우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이제. 솔직히, 자, 보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그냥 변하지 않는 곳에다가, 고정인 곳에다가 뭐? 달러를 붙인다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
자, 그러면 자 위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식을 뚜벅뚜벅 작성 하나하나씩 작성하면 이런 식이었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 앞부분을 플러스 앞부분에 있는 셀 주소를 보시면 L이 변합니까? 고정입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고정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면 F4번 길에서 L에만 이렇게 달러를 붙이는 혼합참조 적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방금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잖아요. 변하지 않는 곳에 달러를 붙인다고. 그러면 자동식을 쓰면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를 적어야 될 자리에 혼합 참조를 적어도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하나의 요령이고요. 실제 그 도움말에 가면 자동 치우기를 한 번 사용하실 때는 상대 절대만 사용하세요. 자동 치우기를 두 번 사용하실 때는 상대 절대 혼합을 다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칙이거든요. 원칙을 벗어나는 행위죠, 이건. 근데 이게 잘못되었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은 달러를 붙인다는 건데 저희들 시험 준비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 번 사용하실 때 혼합 참조 집어넣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형태. 상대 절대만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혼합 참조에 대한 용어도 설명을 드렸고, 네, 여기까지 일단 해주시고